방법 공부했죠? 그럼 이제 3절에 보면 구체적 조사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물건 하나 중개, 이 건축물이다 가정했을 때 물건 하나 중개하려면 기본적 사항 조사를 해야 되고, 두 번째가 권리관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뭘 조사해야 되겠어요? 상태. 물건의 상태, 벽면 도배, 아까 내부 시설 상태 있었죠? 자, 환경, 일조소음 진동이 있었죠? 입지 조건 조사해야 됩니다. 무슨 조건? 입지 조건. 그 다음에 조세, 무슨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 종류 및 세율,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 조사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하면 돼요.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씩 조사로 떠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교재는 지금 이렇게 썼어요. 상태 입지가 지금 기본적 사항 같이 쓰여 있잖아요. 이거다고 이거 같이 지금 같이 묶어서 써놨어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 사항이 뭔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디를 보고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지. 이제 대답도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죠? 이건 다 합격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지. 그죠? 자, 그러면 기본적 사항이 뭐냐? 소재지, 또, 면적, 또, 지목, 또, 경계, 또, 지형, 또, 지세. 또, 건물 기본적 사항이 있어요. 건축물 기본적 사항. 이것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 소재지는 어떻게 조사해야 되냐, 이 말이지. 토지 소재지는 뭘 떼우면 돼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물론 이제 그 외에 지적 도면에도 나와요. 다 나오는데, 일단 대장이 그거. 건물은 뭘 떼우면 된다? 건축물 대장. 됐어요? 그리고 이제 소재지는 여기 토지는 지번까지, 몇 번지까지 조사해야 돼요. 여기는 건물 번호가 있으면 번호. 명칭이 있으면 명칭. 아파트 같으면 동호수까지 다 조사를 해야 돼.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소재지 확인은 일단 대장 떼어보면 돼요. 뭘 떼어본다? 대장. 자, 그러면 면적, 토지 면적은 어디를 보면 돼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이런 데 나오겠죠?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그 다음에 건물은 건축물 대장. 물론 아까 우리가 배웠을 때 등기부 표제부에도 나오죠? 불일치하면 대장이 우선한다 그랬고, 이제 원칙이 대장이야. 자, 그러면 지목은 이제 공시법에서 배워요. 그러면 우리는 확인 방법만 배우면 돼. 내용은 공시법 배우고. 확인해서 설명해 주면 되니까. 뭘로 확인하면 돼요, 지목은?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여기는 부호가 나옵니까? 정식명칭이 나와요. 정식명칭이 나와요. 그래서 과수원이면 과수원, 목장용지면 이게 다 나온다고. 근데 지적도면, 임야도면에는 자, 정식 명칭이 나와요? 부호가 나와요? 과수원은? 목장용지는? 뭐. 됐죠? 자, 그 다음에 경계하고 지형. 경계하고 지형이 있어요? 없어요? 경계는 지적도면에 나타나는 선을 말하고, 여기는 모양을 말해요. 그죠? 이건 뭘 보면 돼요? 지적도나 임야도. 아까 이야기했죠? 자, 그럼 지세는? 현장조사. 경사도 아까 이야기했고, 현장조사. 자, 그 다음에 건축물 기본적 사항. 우리가 건축 기본적 사항은 지금 이쪽에서는 두 가지 했죠. 소재지하고 면적 이거 있잖아요. 두 가지 했죠. 그 외에 건물 구조가 있어요. 구조가 뭐예요? 그렇죠. 철골적 건물이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냐, 목조냐, 석조냐, 뭐 이런 거. 자, 이런 걸 조사해야 되고, 그다음 건축 연도. 언제 지어졌느냐, 그리고 어떤 용도로 쓰느냐, 이런 거 조사해야 되죠. 이건 전부 다 뭘로? 건축물 대장. 이제 건물은 대부분 건축물 대장이에요. 근데 건물 방향은 아까도 공부했지만 대장이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무슨 조사? 현장조사. 그래서 이제 기본적 사항 조사 끝났어. 자, 이걸 알고 조사할 때 이걸 보고 조사하면 된다. 이해되셨어요? 좋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줄죠. 밑줄 그어야 돼. 자, 그래서 412페이지 1번 소재지 있어요? 자, 토지 소재지 확인은 지적공부. 지적공부 동그라미. 이 지적공부가 대장도 있고, 지적도면도 있고,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은 다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인 것이 토지대장이에요. 됐어요? 예. 건물은 뭘로 확인한다? 건축물 대장.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토지는 지번까지. 자, 지번까지 동그라미. 세 번째 줄 건물은 명칭, 번호, 또 동호수 이런 단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나와 있어요? 예,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 다음에 지목은 두 줄만 맺어보시면 돼요.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나 지적도 임야등으로 가능하지만 가급적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좋다고 나와 있죠. 왜 토지대장이 더 좋을까? 그래, 정식 명칭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적도면은 부호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목만 빼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목이 뭐지? 그러고 그래서 목장명제. 그래서 대장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도면으로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3번 면적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토지 면적은 필지별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통해서 확인하며 건물은 뭘 통해서? 대장. 그리고 2번 대장 면적하고 등기 면적이 서로 달라질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대장상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나와 있어요? 자, 오른쪽 413도 경계 나옵니다. 경계는 뭘로 확인한다 그랬어요 아까? 지적도나 그건 어디 있어요 그거? 지적도 임야도 위에 그 지적도 임야도 동그라미 경계란 지적도 임야도 그리고 막 그 조사 방법은 지적도 임야도고 그 개념을 막 같이 써놨죠? 등록한 선 경계점 좌표 등록 좌표 연결 이거 경계 개념이에요 개념. 근데 이건 지적도나 임야도로 확인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형 지세가 나와 있는데 그 동그라미 1번 지형 동그라미 지형은 세 번째 줄 중간 지적도 임야도만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그랬죠. 지적도 임야도 동그라미 이제 지적도 임야도로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번 지세는 마지막 제출 현장 확인 나와 있어요? 예, 거기 밑줄 보시고. 자, 6번 건물 기본적 사항 있죠? 자, 건물 주구조 이렇게 나오는데 두 번 뭘로 확인한다 그랬어요? 건축물 대장 앞쪽 동그라미. 또 현장 병행을 하라 이 말이고. 건축 연도도 어디 동그라미? 건축물 대장. 자, 3번 방향은 후단의 연장 답사. 건축물 용도도 뭐다? 건축물 대장.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상태 나와 있네. 이 상태 이제 이게 같이 써놨다 그랬잖아 아까요. 이거 같이 써놨는데 그 상태 그 7번이 그 상태 있잖아요. 제목 상태 동그라미 상태 제목 대상물 상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벽면 도배 상태 끊고 수도 전기 소방 열 공급까지 끊으세요. 자, 그래서 벽면 도배 상태도 상태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이것도 상태야. 그러면 이것은 벽면 도배 상태란 말을 쓰고 이건 내외부 시설물 상태란 말을 써요. 아까 내부 시설물 상태란 말이 있었어요? 예, 이런 거. 자, 그리고 이제 설계 뒤쪽은 순수 현장 조사고 근데 이거 맨 마지막 현장 조사라고 나와 있죠? 동그라미 쳐대 이 두 가지는 앞에 그 열 공급까지 끊었어요? 상태자료 요구라고 적었어요. 이것은 원칙이 상태자료 요구예요. 의뢰인에게 물어봐서 조사한 게 원칙입니다. 안 됐을 때 현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무조건 현장 답사라고 좀 써놔버렸잖아요. 다. 그렇죠? 근데 열 공급까지 끊어가지고 상태자료 요구사항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현장 조사고. 그래서 상태자료 요구, 의뢰인에게 물어봐서 조사한다. 이해되셨어요? 예. 자, TP 넘어가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상태자료 요구, 그 입지 조건이 없네. 자, 입지 조건 적어 드릴게요. 이거 입지 조건, 거기 여백에다 적으세요. 방금 413페이지 맨 밑에 여백에다가. 입지 조건은 무조건 숙지를 하셔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도 자주 나오고. 입지 조건이 뭔지 알아야 돼. 입지 조건은 도로 됐어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초중고, 그러죠? 학교명, 소요시간 다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판매 시설도 조사해야 되고 의료 시설도 조사해야 돼요. 판매 및 무슨 시설? 의료 시설을 조사합니다. 자, 그럼 입지 조건은 도, 대, 주, 교, 판 이렇게 암기해 보세요. 도, 대, 주, 교, 판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그러니까 이 도로란 것은 물건, 중개 대상물 있잖아요. 이면도로 또는 주변 도로, 노폭, 통행인구, 통과차량 다 조사해야 되고,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연계되는가 조사해야 되고, 주차장 있냐 없냐 조사해야 되고, 교육시설, 초중고, 학교명, 소요시간 다 조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판매시설, 뭐요? 백화점, 할인매장 이런 거, 의료시설, 종합병원 이런 거 다 조사를 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이제 입지조건이라 그래요. 이것은 자료요구사항이 아니고 개공이 직접 조사합니다. 현장조사, 순수 현장조사. 이해되세요? 이건 현장조사예요. 개공이 직접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주 교판 암기하세요. 어떻게 한다? 도대주 교판. 집에 갈 때도 도대주 교판. 계단 내려갈 때도 도대주 교판. 계단 올라올 때도 도대주 교판. 잠자기 직전에도 도대주 교판. 그 설거지 할 때도 도대주 교판. 커피 마실 때도 도대주 교판. 그렇죠. 이제 대충 머릿속에 다 들어왔어요. 도가 도로, 대가 대중교통, 주가, 교가, 판이, 의료시설입니다. 이거 입지조건이라 그래. 입지조건. 이건 현장조사예요. 자료요구사항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자료요구사항이거든요. 근데 이건 현장조사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알고 있으면 좋다. 그리고 이제 뒷페이지 414쪽으로 넘어갑니다. 됐어요? 여러분들 암기사항이 어렵다는데 되게 재밌어요. 노래 불러가면서 할 수 있거든요. 도대주 교판 되게 재밌어요. 숨쉬는 그러잖아요. 나는 암기사항 때문에 죽겠다. 암기사항 같이 재밌는 거 어디 있어? 노래 불러가면서 하면서 얼마나 편한데, 그죠? 웃어. 진짜요. 재밌어요. 재밌게 일단 도대주 교판 듣다 보면 돼. 듣다 보면. 내가 하다 수험생이 안 외우니까 내가 외워주잖아요. 도대체 외워서 줘버려요. 안 하니까. 그렇죠? 도대주 교판.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4절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기본적 사항하고 상태 조사 다 조사했죠? 그럼 이제 권리관계 조사로 떠납니다. 권리관계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공부할 거 없어요. 이것은 뭐 등기법에서 다 배우니까. 공시된 권리하고 미공시된 권리가 있다. 그럼 공시된 권리는 등기부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 거고, 미공시는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에 나온 건 뭘 통해서? 등기상 증명서. 그러면 등기상 증명서는 크게 표제부하고 각부하고 얼굴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표제부는 아까 소지지 면적 나온다 그랬죠? 그거 조사하고. 각부에는 뭐가 나와? 소유권하고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등기가 돼요. 그리고 얼구에는 제한물권, 그리고 그것을 제한하는 가등기 이런 게 등기가 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등기된 임차권도 얼구에 나와요. 원래 임차권 채권이잖아요. 등기 안 한 게 많은데 등기된 임차권 얼구. 그래서 이제 등기 볼 줄만 알면 돼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공시법 다룰 거고. 그 미공시 권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현장조사 가서 뭐 탐문의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미공시 권리가 뭔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랬죠. 자, 미공시 권리가 뭐가 있어요? 이제 점유권 적고 유치권 또 법정지상권 또 분묘기지권 또 임차권. 자, 그러면 어차피 이 점유, 유치, 법정지상권은 내용은 다 어디서 배워요? 이거? 민법. 우리는 이제 등기되지 않는다면 알고 있으면 돼요. 민법. 우리 과목에 시험 안 나와요. 민법도 주로 나오고.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과목에서 내용까지 시험 나온 거 두 가지예요. 이거요. 분묘기지권하고 이건 주임법, 상임법 공부하고 이것은 이제 묘에 관한 문제가 꼭 한 문제가 나와요.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있어요. 그 장사 등의 묘에 관한 법.
이 두 가지 혼용해서 나올 수도 있고 장사법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고 분묘기지권 단독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묘에 관한 문제가 한 문제 나오니까 이제 우리 과목은 내용까지 공부할 거예요. 두 가지. 이 내용은 이제 민법에서 공부할 거고. 이해됐어요? 예. 자, 물론 이것도 민법에서 하죠. 둘 다. 이해되셨어요? 예. 근데 실무에도 나오니까 그만 알면 돼요. 자, 이제 일단 여기까지 밑줄 긋고 들어가 볼게요. 예, 좋아요. 자, 414페이지 1번 등기부상 권리관계 조사 확인. 이건 이제 공시된 권리를 말하죠? 이겁니다. 이건 뭘 떼어보면 된다? 그럼 등기부가 어떻게 편제되어 있냐 그런 게 쭉 나와 있는데 그 첫째 줄만 찍으세요. 부동산 등기부는 등기 번호란하고 표제부 각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몇 줄 컸어요? 예.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등기한 권리 소유는 등기 전후에 의한다. 전후 동그라미. 자, 그리고 동구가 뭐예요? 같은 구, 각구끼리 또는 을구끼리. 그럼 뭐가 빠른 거? 순위번호. 별구는 다른 구를 말해요. 각구하고 을구 비교했을 때 그때는 뭐가 빠른 거? 섭수번호. 그럼 이제 동순별적. 어떻게 한다? 동순별적. 집에 갈 때도? 여기 올 때도? 그래. 그죠? 되게 재밌어. 그죠? 자, 그 다음에 표제부 첫째 줄. 밑줄 보세요. 표시로서 토지는 접수일자 소재 지목 면적 나온다 그랬죠? 건물은 뭐 구조 용도 나온다 그랬죠? 이런 게 나와요. 가볍게 한번 읽어두세요. 그걸 갖고 있는 소유권 동그라미. 소유권, 즉 소유자가 나오고, 그 뭐 예고 등기, 가등기, 환매, 특약 이런 게 갖고 있거나 등기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가볍게 봐주세요. 다 열 필요는 없고. 감만 잡으세요. 자, 을구에는 그 첫째 줄 소유권 외의 권리, 지상지역 전세권 끊어보세요. 이건 영익물권이죠? 영익물권은 셋 다 등기가 돼요. 그리고 이제 저당권 끊어보세요. 이건 담보물권이죠? 그러면 유치권 아까 안 되고, 질권은 동산에 인정되니까 안 되고. 됐어요? 그리고 임차권, 채권입니다. 자, 이것도 을구에 나와요. 이해되셨어요? 등기된 임차권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가등기 뭐 이런 게 을구에 나온다. 자, 그 다음에 현장 조사는 그 양가로 1번 그 제목만 맺어서 유치권, 점유권, 주택임차권 나와 있어요? 그 권리 이거만 밑줄 걸어놓으라고. 그리고 이제 법정지상권은 종류가 많죠? 그 몇 번부터? 3번부터 몇 번까지? 7번까지. 다 법정지상권 내용들이에요. 법정지상권 밑줄 그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밑줄 그으시고. 자, 그러면 뭔만 지금 내용이 실려 있어? 분묘기지권. 그래, 우리 과목 실무에서는 분묘기지권 그런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실려 있는 거고, 위에는 권리만 실려 있죠. 이것은 이제 민법에서 공부하고, 우리 과목은 미공식 권리란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내용이 실려 있는 것이 분묘기지권 나와 있습니까? 예, 그죠? 그러면 415페이지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간단하게 볼게요. 분묘기지권 뭐 민법에서 하고 그런데, 그죠? 자, 분묘기지권 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자, 의 써봐요.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1차는 선택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고 배웠죠? 2차는 논문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고 배웠죠? 그럼 우리 과목은 1차요, 2차요? 2차죠. 그러면 뭐 기입형도 나오고 이런 것도 주관식 단답형도 나오잖아요. 자, 분묘기지권 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서 한번 써보세요. 의. 네, 묘지를. 수호하고. 예, 예. 수호하고 있지. 예. 그렇지. 아주 좋았어요. 나날이 발전하고 했어.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정확하게 써요. 그럼 뭐하고 비슷하다? 지상권. 그래서 이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뭐가 비슷하다 했어요? 지상권. 그래서 지상권이 유사한 물권이다. 이렇게 정의가 돼요. 자, 그러면 철판 봐보세요. 자, 가부 토지에 누구 분묘가 있어요? 어르 분묘. 그럼 묘는 누구 거예요? 토지는 가. 그렇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도 똑같죠. 지상권은 이제 건물이나 수목 소유하게 한 거고, 그래서 지상권이 유사한 일종 물권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성립은 몇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그랬어요? 세 가지. 자, 토지 소유자가 뭘 받아서? 승낙. 자, 을이 갑차제 가서 묘를 쓸 테니까 허락을 해달라. 승낙 받았으면 분묘를, 기지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때 존속 기간 문제는? 그 다음에 약정하면 돼, 약정. 그 다음에 또 지료 문제도 합의하면 돼요. 이해되세요? 예, 이건 문제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승낙 없이 쓴 게 문제죠. 근데 몇 년간? 평온 공연하면 시효 취득하죠? 자, 이런 경우는 분묘 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승낙 없이 썼더라도 몇 년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하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 가부 토지에 가부 분묘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해되세요? 근데 토지만 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묘에 대한 특약을 전혀 안 했어요. 묘를 어떻게 한단 말을 특약을 안 한 상태에서 팔았는데 을이 이제 샀어요. 근데 사고 보니까 가부 묘가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내 토지 내놔 그러면 이 사람이 분묘 기지권을 주장해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이 왜 문제가 생기냐면 토지를 사서 다른 용도로 쓰려는데 묘가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를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내 토지 내놔 그러면 이 사람 분묘 기지권을 주장해 본다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개공이 개업공인중개사 A가 갑하고 을 사이에 토지 또는 임야를 중개할 때 분묘 기지권 관련 사항을 조사해서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명확히 해줘야 돼. 안 하면 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문제가 생겨요? 이건 등기가 되는 권리요, 안 되는 권리? 그렇지. 그러니까 등기 되는 권리는 문제가 안 생겨요. 항상 미공시 권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잘 조사해라. 그 다음에 이렇다 해서 무조건 분묘 기지권 인정된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 그랬죠? 뭐가 있어야 돼요? 봉분이 있어야 돼요. 또 시신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만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자, 시신 플러스 봉분. 자, 시신 같습니까? 그죠? 그죠? 시신 같아? 뭐 같아요, 이거? 개미.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걸 그렸을 때 가장 많이 대답한 게 개미라고 이야기. 그죠? 또 개미. 하여튼 개미는 시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해되셨어요? 예, 좋아. 이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안 돼. 자, 이 시신 없는 묘를 가멸하래요. 이건 안 되고, 또 봉분이 없으면 안 돼. 예, 묘라고 공시를 해주잖아요. 그죠? 등기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그 다음에 장소적 효력 범위는 어디까지라 그랬어요? 이 기저분만 미쳐요? 주위 빈 땅에도 미쳐요? 주위 빈 땅에도 미쳐. 그러니까 칠판에서 네모안은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됐어요? 기간은?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승낙받을 때는 기간 약정할 수 있어요. 일단 약정하면 뭐에 따르고? 약정. 없으면 수호 봉사를 계속하면 계속이 된다는 거지. 10년이든 100년이든. 됐어요? 예. 치료 문제도 마찬가지. 일단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르고? 약정이다. 없으면 일반적으로 무상이요. 시효 취득 같은 건 판례에서 무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됐죠? 예.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분묘기구 의 첫째 줄 후단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한 것을 내용을 하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이다. 밑줄 그으시고. 밑줄 그으세요? 그 다음에 취득은 A 토지 소유자 승낙 밑줄.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그 승낙 없이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 나와 있죠. 시효 취득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가로 열고. 무슨 취득? 시효 취득. 자, 그 다음에 C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분묘 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류하거나 분묘도 함께 이전한 특약함이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한 경우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분묘 소유가 달랐을 때 됐어요? 예. 이런 경우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디귿 분묘 기지권자 종손이 권리를 가진다.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원칙은 종손이 가진다 이 말입니다. 자, 종손 동그라미 치시고. 자, 니을 공시 방법은 그 네 줄 나와 있는데 그 제목 옆에다가 적으세요. 시신 플러스 봉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네 줄로 안 읽어봐도 돼요, 그러면. 시신하고 뭐가 있어야 돼? 봉분. 둘 다 존재를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의 범위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장소적 범위죠. 분묘기 효력은 분묘기지뿐만 아니라 수호제사에 필요한 주의 공지까지 미친다. 그 지문. 주의 빈다 해도 미쳐 안 미쳐? 미쳐. 그 다음에 자, 치료 약정이 없는 이상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른다는 거예요? 약정이 따른다는 거예요. 없을 때 수호 봉사를 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시효 취득은 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자, 존속 기간도 뒷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라야 돼? 약정에 따르는 거예요. 없으면 수호 봉사를 계속하는 한 지속이 된다. 정리되고 있죠? 끝났어요. 자, 분묘기지권은 이 정도 정리합니다. 그 외에도 뭐 판례가 더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뭘로 공부하러 들어가느냐? 그 뒷페이지 5절 제목 읽어보세요. 뭐가 있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 장사 등에 관한 법을 줄여서 뭐예요? 장사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이 장사법 내용이 꽤 많아요. 이 내용이 꽤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책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내용이 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은 이제 또 용어들이 있어 없어? 그래서 영어부터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어는 내용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만 하면 돼요. 자, 이 법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짚고 들어갈 것이 시행 시기하고 적용 범위부터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요. 공부하기 전제입니다. 자,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설치 운영하면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돼요. 쉽게 말해서 국립묘지 같은 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시행 시기를 알아두셔야 돼요.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묘부터 적용이 돼요. 이전에 설치된 묘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자, 이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이제 분묘 기지권하고 이렇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건 전제로 깔고 들어갈 것이 국가가 설치 운영하면 이 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시행 시기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묘부터 적용된다. 이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교재와 관계없이 설명 들어갈게요. 자, 일단은 묘지 구분부터 알아야 돼요. 묘지는 공설묘지하고 사설묘지로 나눠져요. 무슨 묘지 무슨 묘지? 공설묘지하고 사설묘지로 나눠집니다. 그럼 공설묘지는 누가 설치한 묘지겠어요? 국가 등 아주 좋았어요. 저 밖에 나가 있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국가가 설치 운영하면 적용한다 그래서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국가가 설치했다고 지금 나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좋았어요. 그럼 여긴 누가 설치해요?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한 묘지, 설치 관리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공설묘지는 시도지사 및 뭐라 그랬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및 뭐다? 시장, 군수, 구청장. 자, 그럼 사설묘지는 누가 설치한 거예요? 개인들이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개인묘지가 있고 또 가족묘지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정중, 문중묘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법인이 집단으로 설치한 묘지를 무슨 묘지? 법인묘지란 말을 써요. 무슨 묘지란 말을 쓴다? 법인묘지. 종류가 몇 가지? 이건 사설묘지, 개인들이 설치하는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이거 분류부터 알아야 돼. 분류부터. 이 분류부터 알아야지 여러분들 공부가 들어가요. 여기는 지금 묘지 분류 방법이 없죠, 지금? 책에 어디가 있나? 400? 밑에? 박스에? 박스에 제목만 있네. 박스에 제목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개념 간단하게 잡아드릴게요.
자, 개인 묘지는 몇 기 분묘를 개인 묘지란 말을 써요? 한 기. 한 기 분묘. 자, 그 다음에 가족 묘지란 것은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던 자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걸 말해요. 됐어요? 이건 종중 구성원을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묘지를 말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법인은 불특정 다수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묘지를 말합니다. 됐어요? 그럼 개념 잡았어요? 예, 공설묘지, 사설묘지 개념 잡았죠?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개념은 끝. 자, 그러면 내용 들어갑니다. 자, 용어는 필요할 때만 하면 돼요. 용어는. 그러죠? 가장 먼저 공부할 게 뭐냐? 기준 면적. 설치 기준 면적 들어가 볼게요. 설치 기준 면적이 있는데, 설치 기준 면적. 자, 개인 묘지는 몇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하. 이 말입니다. 자, 여기는 하나만 둬야 되고 100제곱미터. 여기는 1000. 자, 여기는 10만입니다. 여기는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상. 자, 봐보세요. 다 이하죠, 이하. 근데 이건 이상이야. 10만도 크는데 더 이상. 그러면 어떻게 한계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자, 따라해보세요. 시작. 30, 100, 1000, 10만. 자, 이렇게 어떻게 한다? 30, 100, 1000, 10만. 집에 갈 때도 30, 100, 1000, 10만. 아주 좋았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렇죠. 여기가 가장 좋아하네. 아주 좋았어요. 뭐 강아지 부르는 것 같네. 30, 100, 1000, 10만. 자, 순서 잡아서 공부해보고. 자, 이것이 이제 설치 기준 면적이에요. 기준 면적. 근데 한 기당 점유 면적들이 있죠. 한 기당 점유 면적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 묘지는 똑같아요. 몇 제곱미터? 왜? 일기 분묘가 개인 묘지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10. 합장했을 때만 얼마? 합장했을 때만 15요.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러면 가족 묘지가 지금 설치 기준 면적은 뭘로 잡아야 돼요? 100이잖아요, 100. 근데 한 묘 하나당 얼마? 10이다 이 말이에요. 다 똑같아 이것은. 이게 법인도 마찬가지고. 합장했을 때만 얼마? 15. 이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10, 15입니다. 공설묘지도 똑같이 10, 15요. 공설묘지도 똑같이 10이고 뭐다? 15. 10이고 뭐다? 15.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이 면적 끝났고, 그럼 또 뭘 공부해야 되냐? 이거. 자, 봐봐요. 개인 묘지를 설치했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를 해야 될까요? 허가를 받아야 될까요? 신고사항입니다. 며칠? 30일 이내. 그러면 사전 신고입니까? 사후 설치되고 30일 이내. 그러면 가족 종중 법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를 했어요? 허가를 했어요? 허가입니다. 허가. 뭐다? 허가입니다. 허가. 자, 억지로 외우면 또 잊어먹으니까. 자, 여기는 일반적으로 면적이 커요, 적어요? 커요. 그러니까 사전 허가 받아서 설치하지. 10만씩 파헤쳐 놓고 신고하면 안 되잖아요. 사전 허가는 다 사전이니까. 자, 그래서 허가인지 신고인지 구별을 해야 되고 또 사전인지 사후인지 구별해야 돼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리고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법인 묘지를 허가 내줄 때, 무슨 묘지를 허가 내줄 때? 법인 묘지를 허가 내줄 때는 재단법인에 한해서만 허가를 내줘요. 무슨 법인에 한해서? 재단법인만 허가를 내줘요. 재단법인에 하나요. 무슨 법인에 하나요? 무슨 법인에 하나요? 무슨 법인에 하나요? 재단법인에 하나요? 허가를 내준다. 여기까지 개념을 잡았어요? 자,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쉽죠? 여기는 쉬워? 그럼 뭐가 또 어려워? 앞에, 아까 배운 거. 그죠? 그런 거 쉬워. 자, 그럼 봐보세요. 그럼 또 뭘 공부해야 되냐? 매장. 매장이란 개념이 뭐예요? 땅에 묻어서 장사하는 거. 땅에 묻어서 장사하는 매장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이거는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신고.
자, 매장 후 30일 이내 사후 신고입니다. 며칠 이내? 30일 이내 사후 신고. 아까 개인묘지도 30일 이내 신고죠? 자, 그 다음에 화장. 화장이라는 게 뭐요? 불에 태워서 장사 지내는 걸 말하는데 이것도 신고입니다. 신고사항인데 사후 신고겠습니까? 사전이겠습니까? 사후? 사전 신고. 자, 이것을 신고하고 태워야지. 생각을 해봐요. 나중에 태워놓고 신고하면 이게 사람을 태웠는지, 개를 태웠는지, 염소를 태웠는지 이게 구별이 안 돼. 미리 신고하고 화장시켜라. 됐어요? 사전 신고. 이제 허가가 아니지만 이거 사전이요. 그럼 개장은? 개장도 신고입니다. 이것도 신고고 사전 신고예요. 무슨 신고? 사전 신고. 그럼 이제 뭐 이거 두 가지는 공부 안 해도 대충 용어는 알죠? 공부 안 배워도. 근데 이제 개장 개념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개장 개념. 개장이 뭘까요, 개장? 묻혀 있는 거 파헤쳐나? 파마하는 거 헤쳐나버려? 파헤쳐서 어떻게 한다고? 이장? 네, 좋아. 또, 이장 나왔어. 여기네. 예, 옛날에 한번 공부한 적, 우리 여기, 해남. 이장 개념. 예. 좋아요. 자, 개장 설명 들어갈게요. 이거 한번 맞춰봐요. 이게 뭘 같아요, 이거? 예, 분묘입니다, 분묘. 계란 같죠? 자, 이쪽 분묘에 설치된 시체나 뭐가 있어요? 유골. 시체나 유골을 이쪽 분묘로 옮기는 거. 그럼 이장하고 같은 개념이 되죠? 그리고 이제 봉안시설로 옮기는 거. 이것도 개장입니다. 봉안시설. 옛날로 말하면 납골.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아예 이거 화장시켜버린 것도 뭐다? 개장 개념에 넣어요. 그러면 시체나 유골을 자연장시킨 것까지도 개장 개념에 넣어요. 자, 봐보세요.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거, 봉안시설로 옮기는, 이 두 가지는 옮기는 거죠. 그리고 화장시켜버린 거, 자연장시키는 걸 다 개장 범위에 넣어요. 또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요? 개장 개념은 끝났고. 자연장이란 개념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자연장은 또 뭐예요? 자연 밑에 파미터? 풀 밑에다가? 좋았어요. 그죠? 자연장은, 이제 이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면 골분들이 있어, 없어요? 예, 골분이 있어요. 골분을 잔디 밑이나 수목 밑이나 하초 밑이나 그 주변에 묻어서 장사 지내는 걸 말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걸 자연장이라 해서 개장 보면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인데 하여튼 이것도 미리 신고. 이것도 뭐 화장시키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미리 신고하라. 사전 신고하라.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냐 허가냐 사전이냐 사후냐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또 몇 가지 더 해볼게요. 자, 분묘 형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봉분하고 평분. 높이 알아야 돼, 높이.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높이가 몇 메타를 넘어서면 안 돼? 1m 초과하면 안 돼요. 평분은 50c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봉분은 몇 메타? 평분은 50cm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 여기까지 감 잡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존속 기간을 한번 봐드릴게요. 자, 우리가 묻힐 수 있는 기간들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2001년 1월 이후. 이해되세요? 자, 이 존속 기간은 몇 년으로 볼까? 30년?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아까 틀렸는데? 그치? 30년 맞아? 네, 30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치 기간이 30년인데 30년이 짧아요, 길어요? 길죠? 근데 짧다고 느끼신 분도 있죠? 연장 가능해요. 자, 한 번.
그러니까 원래 30년에다가 딱 한 번 연장 가능해요. 이제 그러면 30년에 한 번. 그러면 최장 몇 년까지 가능해요? 60년까지 가능합니다. 최장 몇 년까지? 60년. 그러면 이 30년이 길다 생각하면 조례로서 단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례로서 단축 가능하죠? 5년에서 몇 년 사이? 30년 사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년으로 단축을 했다. 서울 같은 경우 이 조례상이 법률상이 아니에요. 서울 같은 경우 묘술 장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30년 해놓으면 너무 길어. 그러니까 15년으로 단축했다 가정을 해봐. 가정. 그러면 최장 몇 년이 되겠어요? 45년까지는 가능하지. 개념 잡았어요? 원래 기간 단축 못합니다. 무슨 기간? 연장 기간. 무슨 기간?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 그럼 이게 끝나면 어떻게 해? 이제 30년이 끝나든 60년이 끝나든. 자, 이것은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입니다.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매장된 유골을 화장시키거나 봉안시설로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 이제 비석 이런 거 다 철거해야 돼. 상석 비석 철거하고 종료된 날부터 몇 년 이내? 화장시키거나 봉안시설로 옮겨라 이 말이에요. 개념 잡았어요? 개념 잡았어요? 자, 여기 또 알아두시고 이제 진짜 하나만 더 할게요. 진짜 하나만 더 하고 미술고로 갈게요.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가부 토지에 자, 을이 승낙도 없이 분묘를 딱 설치해 놨어요. 승낙을 받고 썼어요? 승낙을 받지 않고? 그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러면 이 분묘를 바로 파서 버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돼? 승낙도 없이 누가 써놨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구 허락?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뭘 해야 돼요? 개장을 해요.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여기서 개장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신고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개장이 뭐요? 허가죠. 차이가 뭐래요? 이건 나무 분묘 옮길 때 토지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가 나무 분묘 때는 허가사항입니다. 허가사항. 개장은 개장인데 허가를 받아서 개장할 수 있다. 됐어요? 물론 이제 개장하기 전에 알려야 돼요. 알면 모르면 이제 공고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요. 절차는 나누고 일단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봐보세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 승낙 없이 쓸 때 을은 가부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겠어요? 사용권이 없어요.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해요? 왜? 아까 우리가 분묘 기지권에서는 승낙 없이 써도 몇 년간 평온 공연하면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한다고 했어 안 했어? 근데 장사법 이후에는 시효 취득이 안 된다는 거지. 장사법 이후에 설치된 묘 있잖아요. 그래서 2001년은 그걸 알아놓으라는 거예요. 이후에 설치된 묘는 승낙 없이 쓰면 시효 취득이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 이전 분묘만 가능하다. 시효 취득이. 이해되셨어요? 이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장사법 거의 다 끝났어요. 중요한 건. 그래서 그래도 안 한 게 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서서히 하기로 하고 일단 한 80%는 끝났습니다. 자, 418페이지 밑줄 한번 그어 적을게요. 자, 그 용어부터 좀 봐주실래요? 매장이란 시체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거. 화장이란 것은 시체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 그건 다 알죠? 그러니까 자연장 밑줄 그으세요. 자연장이란 것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걸 말한다. 나와 있습니까? 예. 그 수목장님이란 것은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됐어요? 예, 그 정도. 뭐 연고자 있는데 연고자는 뭐 한번 읽어보세요. 가장 선순위가 이제 배우자, 자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자, 묘지 등 수국계획 수립 나와 있어요? 자, 보건복지부 장관 동그라미 쓰세요. 몇 년마다 수립하라? 5년마다 밑줄 그으세요. 이제 이거. 그 다음에 자, 4번 매장 화장 시기는 사상할 때부터 몇 시간 지난 후가 아니면 24시간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사망, 사산할 때부터 몇 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밑줄 그어놨어요? 자, 매장, 화장, 개장 신고인데 매장을 한 자는 며칠 내 신고? 30일 내 밑줄 신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쳤어요? 자, 매장 한 자 그랬죠? 매장. 이걸 말합니다. 30일 내 신고사항이란 거. 됐어요? 자, 6번은 놔놓고. 그 5번에 제목은 매장, 화장 신고했는데 내용은 매장만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화장을 적으세요. 화장은 사전 신고라고 적으세요. 이게. 화장은 무슨 신고다? 사전 신고라고 적고 개장도 사전 신고라고 적어요. 개장도 사전 신고. 적어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매장 내용만 있어서 같이 적어놓으면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화장, 매장은 일단은 개장은 불에 태운 거에 많잖아요. 그래서 사전 신고입니다. 그다음에 6번은 놔놓고 그거. 그다음에 7번 도표 있습니까? 개인 묘지는 며칠 내 신고하라 했어요? 30일. 그리고 이제 가족, 종중, 법인은 사전 허가죠? 사전 허가. 사전 허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일기당 점유 면적은 개인 묘지는 똑같이 얼마? 나머지는 10. 합장했을 때만 15. 10, 15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치 기준 면적은 개인 묘지는 얼마? 30. 가족은? 종중은? 법인은 10만. 그럼 어떻게 한다? 30, 100, 1000, 10만. 와, 벌써 다 했네요. 좋았어요. 되게 쉽죠? 외우는 게 되게 재밌어. 여러분들 외우는 게 어렵다는데 외우는 게 되게 재밌어요. 봐봐. 30, 100, 1000, 10만. 그죠? 좋았어요. 하루 종일 이러지 말고 2도 있어. 2도 있어요. 법인 묘지는 위로 가야 돼. 됐어요? 예, 좋아. 하루 종일 찍었어. 우리 잘은 찍었는데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죠. 또 찍어놓고 집에 가서 다 지우고 또 그러지 말고. 그죠. 자, 기타. 봉합묘 높이는 70입니다. 일기당면 2제곱미터 동그라미. 이것은, 거기는 봉합묘고, 이건 봉분. 이건 책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 밑에다 적어. 봉분은 높이가 몇 미터? 1m. 평분은 50cm. 이건 봉합묘. 여러분 교재는 봉합묘, 봉합묘. 아까 봉합, 납골묘, 예를 들면. 봉합묘 높이 70cm. 이해되세요? 면적은 2제곱미터고, 이제 이건 봉분. 이해되세요? 1m. 평분 50cm. 그 밑에 적어놨어요? 적어놨어요? 안 적어놨어요? 적어놨죠?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으면 나중에 또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DP 넘어서요. 자, 분묘 설치 기간 나와 있어. 설치 기간. 설치 기간은 첫째 줄로 다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30년. 30년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연장을 신청하면 딱 한 번이죠? 30년 설치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번은 뭐 한번 읽어보시고 4번 두 번째 줄 조례 동그라미 치세요. 조례상입니다. 법률사항이 아니에요. 5년에서 30년 미만 기간에서 설치 기간의 연장 기간. 자, 연장 기간 동그라미. 자, 그러면 원래 기간을 단축한다 그랬습니까? 연장 기간을 단축한다 그랬습니까?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지문. 자, 그 다음에 끝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끝난 날로부터 몇 년이네? 매장된 이걸 화장시키거나 봉안시설로 옮기라 그랬죠? 그 지문 두 줄 밑줄 그으세요. 1년 이내 밑줄 화장 봉안 동그라미 치세요. 쳐놨어요? 예. 쳤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나와 있잖아요. 한번 읽어갈 테니까 봐보세요. 공설묘지 설치 관리하는 시도지사, 시장구수 구청장 또는 사설묘지를 설치 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뭐 하기 전에는 묘지를 매매, 양도, 임대 사용할 수 없다. 사용대체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예가 있어요. 몇 세 이상인 자?
매매 등을 요청하면 가능해요. 이해됐어요? 예. 그 외에는 원래는 마음대로 양도 못한다. 뭐 이거고. 자, 그 다음에 타인 토지 설치 분묘 처리 등이 있어 없어요? 이것이 아까 이거. 아까 이거 했잖아요. 이건데 이겁니다. 소유자 승낙 없이 영보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소유자 등이 뭘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뭐 할 수 있다? 개장할 수 있다. 그 이제 두 번째 줄 허가 동그라미, 세 번째 줄 개장 동그라미 쓰세요. 허가하고 개장 동그라미 쳤어요.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 영보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 이런 것을 허가받아 개장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근데 2번 밑줄 그으세요. 자, 토지 소유자 묘지에서 영보자 개장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설치자 영보자에 알리라 그랬죠. 그죠? 영보자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한다? 공고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승낙 없이 쓰면 토지 사용권,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토지 사용권, 보존을 위한 권리 주장할 수 없다고 적어 놓으세요. 그 지문이 빠져 있네. 이 책에 빠져 있어 지금. 토지 사용권,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지문 적어 놨어요? 예, 끝났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이제 자연장지는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이것은 3, 4월 달에. 왜 그러냐면 이 자연장지까지 공부해보면 이제 이거 헷갈려서 뒤죽박죽 돼버려요. 면적도 비슷하고 이것도 뭐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연장지는 이거 공부 완벽하게 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헷갈려. 이해됐어요? 예. 자연장지는 여기서 뭐 거의 한 80%다 강의가 끝난 거예요. 자,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묘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 풀어 주셔야 되겠죠? 분묘기지권, 장사법 이렇게 해서 풀면 되고. 자, DP 넘어가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농지법 나오죠? 농지법. 또 공법 시간은 너무 왔네. 그렇죠? 공시법 시간에서 이제 공법 시간은 넘어왔어요. 실무는 다른 과목이에요. 다 다른 과목.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는 공시법 아니야? 맞죠? 그래 이제 공법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우리 공법 시간으로 갔어요. 그래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잖아요. 그러면 봐보세요. 이거. 자, 공법상 이용 제한은 가장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 구역제인데 그 지역지구 구역에서 구역 개발 제한구역에 내가 공부하라 그랬죠. 가장 대표적인 이용 제한. 근데 이용 제한은 뭐 시험 안 나오니까 책에도 뭐 하나도 안 써놨어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거래 규제를 주로 공부하는데 무슨 규제? 거래 규제를 공부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래 규제가 내가 뭐라 그랬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우리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언제? 조금 전에도 배우고 이 앞전에도 배웠죠? 그래.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래 규제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농지법 들어갑니다. 농지법상 거래 규제. 무슨 법상? 농지법상 거래 규제가 쭉 나와 있어요. 농지법 들어갑니다. 근데 이 농지법은 원래 공법에 나오거든요. 공법. 아직 진도 안 나갔을 거예요. 마지막에 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일부요, 일부. 농지법 중에서 실무와 직접 관련된 부분만. 이게 범위가 훨씬 좁죠. 공법보다는. 됐어요? 예, 훨씬 좁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목에서 이제 주로 다룬 것이 4가지가 있어요. 주로 다루는 것이. 자, 농지 소유 상한제가 있고, 농지 뭐다? 상한제. 자, 그 다음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제. 농지취득 자격증명제. 자, 우리 과목에서는 이제 주로 이런 걸 다뤄요. 그 다음에 농지 위탁 경영이 있어요. 농지 무슨 경영? 위탁 경영.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가 있어요. 농지 임대차. 뭐 사용대차도 있는데, 우리 사용대차는 우리가 이제 안 다루니까,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주로 중개 실무에서 다룬 내용들이고, 농지법 중에서도. 됐어요? 그럼 이 4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 그래.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농지증. 그럼 이제 알아먹어야 돼. 농지취득 자격 증명제를 줄여서 농지증.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됐어요? 예. 이제 하나씩 설명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최소한 농지법을 공부하면서 농지 개념은 또 알고 들어가야 되겠잖아요. 농지가 뭐예요? 농지. 자, 농지. 그렇게 추상적으로 이해하면 누구나 다 알아. 농사 지은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농지라 하냐? 예, 그래. 전답 과수를 말합니다. 이게 논하고 바다고 과수. 그 외에도 이제 농지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농지가 전답 과수를 말한다. 개념 잡았어요? 이제 그 정도 용어 알면은 공부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그죠? 이제 필요하면 이따가 용어 한두 개 더 설명할 거고. 됐어요? 예, 그래서 전답. 그래서 농지 개념 첫째 줄, 두 번째 줄만 밑줄 보세요. 뭐 농지 개념 그 많잖아요. 그 다 볼 필요 없이 그 자체가 시험 나온 건 아니니까. 전답 과수원 밑줄 보세요. 그리고 그 법적 지목 이하를 불문하고 실제로 토지 현상의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 식물 재배주로 이용된 토지 거기까지만 밑줄 그었어요. 이게 이제 농지 개념이다. 더 줄이면 전답 과수원을 말한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농지다. 전답 과수원이 농지다.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먼저 나왔는데 거기 D페이지 3번을 먼저 할게요. 칠판 순서대로 나갈게요. 농지 소유 상한제 있어요? 원래 농사를 지을 사람이 아니면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농사 지을 사람만 소유하라 이 말이죠. 근데 예가 있어 없어요? 이거 예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지어도 소유할 수 있어. 그 대신 뭐가 있어요? 상한이 있다. 어느 선까지만 소유하라. 됐습니까? 예. 자,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상속 농지 중에서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았다. 자, 상속받을 농지 있는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았다. 그럼 얼마까지만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10,000제곱미터 이내. 얼마? 10,000제곱미터 이내. 10,000까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상속받을 농지 있다랬어요? 누가 있다랬는데 옛날에? 여기? 여기 어디가 있다랬더라? 양평 맞아요, 양평. 그 뻥이요? 왜 또 뻥으로 바뀌었어? 하다 이제 밥 사달라 그러니까 뻥으로 또 바꿔버렸네. 좋으세요. 상속받을 농지는 10,000까지 이해됐어요? 자, 소유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몇 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이농했을 때? 8년. 도시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얼마? 만. 그리고 이제 주말 체험 영농 있어요? 주말 체험 영농은 얼마까지? 1,000제곱미터 이내입니까? 미만입니까? 미만. 여기는 10,000까지 미만. 그래서 11,000입니다. 어떻게 한다? 11,000. 집에 갈 때도 11,000. 여기 올 때도 11,000. 자, 공부하기도 편해. 딱 세 글자. 11,000. 얼마나 좋아요. 그죠? 뭐다? 11,000. 컨닝할 때도 앞에 푹 찌르면 11,000.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세대원 각각 1,000이겠어요? 합산해서 전부 합산해서 1,000입니다. 부부 같으면 각각 1,000이면 2,000이 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합산해서 1,000. 그리고 여기는 2하고 여기는 미만이에요. 미만은 1,000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거요. 이거 신경 써야 돼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농지 소유 제한이 있죠. 자, 기억, 상속, 동그라미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얼마까지? 10,000 이내. 그 말은 10,000까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뭘 했어요? 이농. 여기 또 얼마까지? 10,000 이내. 자, 그러면 주말 체험 용농은 얼마다?
미만 동그라미.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세대원 전부 동그라미. 세대원 전부. 그러면 이걸 딱 세 글자로 공부하는 방법은 만만천. 그러면 돼요. 되게 재밌잖아요. 뭐다? 만만천. 진짜 세 글자로 공부하면 끝나요. 그렇죠? 뭐 주말은 많이 필요 없으니까 천이고. 됐죠? 예, 만만천. 뭐라고 한다? 만만천. 집에 갈 때도? 여기 올 때도? 만만천. 되게 재밌죠? 재밌어요. 뭐, 간단해요. 뭐, 한 개 어렵다는데, 너무 재밌어. 자, 그러면,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공부할 내용이 좀 많거든요? 많아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하고,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칠판 안 지워도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예.